바둑 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 용산 대국 현장입니다. 전설팀과 드림팀의 대결. 역시 해설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우변 쪽 어깨 짚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둬서 우변 쪽 들어가는 것과 중앙 쪽 맛보기를 보는 좋은 위치에 지금 착점을 했습니다. 이 수의 매력을 느끼고 아마 중앙 쪽을 두텁게 늘어두는 수를 그 전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흑 입장에서도 중앙 막히는 게 워낙 좀 두터워 보여서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우변에 투자했던 돌들을 생각한다라면은 아마도 좀 현실적으로 우변을 막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나오네요. 말을 조금만 더 늦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라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과감해지는 게 있어요. 너무 보고 나서 얘기했나요? 너무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AI는 어디였죠?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뭐 두 곳 모두 중앙 쪽 나가는 거 막는 거 둘 다 모두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변 쪽 막는 걸 아주 조금이라도 높게 보기는 했습니다. 흑의 모양을 지키는 걸요. 네, 이걸로 이제 우변 쪽 이렇게 두고 막히고 두는 거를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했었어요. 백의 그 막는 모양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우변 쪽 지금 백 입장에서는 집의 균형이 약간 벌어져 있던 상황인데 일단 우변을 지울 수 있다라면은 집의 균형을 좀 한 번에 많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성진 구단이 일단 당장은 뚫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백이 이렇게 밀고 와도 이런 수익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길 날일자를 둬서 그 다음번에 날일자를 또 가는 거는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곳 날일자를 둘 때 백이 받는다면 젖히고 젖혀서 끊고 나가더라도 이게 백이 계속해서 나갈 수는 있거든요. 나갈 수는 있는데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백의 모양이. 이거는 뚫리긴 했지만 충분히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땐 백 입장에서도 여기 오면은 모르겠다 하면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상변 쪽이 혹시 위험해질지어도 나도 그럼 공격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정도 지워지는 거 여기 눌리는 것 정도는 괜찮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당장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으로 교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백이 한 수도 둔다면은 여기 이제 막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여기보다는 뭐 다른 데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요? 재밌어지겠는데요? 이거는 약간은 의외의 선택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 수를 둔 거는 여기가 그래도 좀 돌이 왔기 때문에 흑이 두 점머리를 두들기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공격 하나도 안 당하고 살 수 있으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진행인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일단 이 차단하는 자세가 결코 백이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래프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잇는다. 잇는다라는 건 참 손이 안 가는 그런 위치인데 그렇다고 안 두는 거는 패가 아니라 단수를 쳐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상하고 다른 걸 생각해 본다라면은 여기를 둬서 일단 단순히 한 번 팩감을 버텨내는 게 있는데 이거 따내는 거를 뭐 패로 두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도 와 이렇게까지 두나? 라고 놀랄 만한 일단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모든 거를 다 뭐 수익계하고 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일단 어떤 모양을 볼 때 모양으로 일단 직감적으로 아, 이 모양은 누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수익계를 하는데 지금 네. 저 모양은 진짜 이거를 정말 이렇게까지 모양 안 좋게 차단한다고가 일감이에요. 또 지나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여기 참 끊고 싶었거든요. 좀 많이 지나는데 항상. 진작부터 끊고 아, 싶었어요. 그래요? 다음번에 좀 두기 전에 한번 네.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니까 그래프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느 쪽부터 둬야 되죠? 일단 흑의 기분 같아서는 네. 과연 백이 상변을 먼저 둬도 진짜 이게 이렇게 탄력이 좋아 보이는데 위험할까 싶어서 그냥 두들겨 막는 거예요. 여기를 다 이렇게. 지금 중앙은 지금 사실상 장문 형태로 네. 거의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변인. 이거는 보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상변 쪽에 별로 문제가 안 생기면 네. 중앙 일대가 흑이 다 연결하면서 두터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흑이 좋습니다. 물론 상변 사활 귀신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는 김석 구단의 공격을 견뎌내기는 해야 합니다. 잡히기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네. 원래 이제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감은 아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원상진 구단이 네. 깊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둬버리니까 상대가 둔 마당에 수익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중앙은 정말 한껏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상변은 살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아, 네. 설마 이게 죽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탄력이 조금은 있는 모양인데요. 이럴 때 참 해설자라서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직접 두면은 정말 저 상변 사활을 열심히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상변 쪽을 이제 흑이 만약에 둔다라면은 네. 여기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걸 두는 거를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여길 뒀을 때 백이 과연 손을 말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길 뒀을 때 후수로 받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손 빼면요. 손 빼면 여기를 일단 하나 끊고 네. 이걸 나가버려요. 단수 치면은 나가고 나가면서 단수라서 네. 이 부분이 다 잡힙니다. 이걸 늘어서 두더라도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귀를 들 때 또 나가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지키면 막아서 이 넉점이 반대로 잡힙니다. 이 자리를 둘 때 백이 선수를 지키는 거는 여기를 찝어서 단수는 못 쳐요. 여기로 단수를 쳐서 흑이 오히려 걸려듭니다. 이곳을 이제 임시 방편을 해놓고 공격을 하는 건데 흑 입장에서는 백이 먼저 둬도 그렇게까지 위험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변 모양을 보시면 모양만 봐도 약간 미소가 지어질 만한 네. 너무 깔끔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적으로는 젖히는 거. 하지만 여기도 너무 좋은데?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의 그 추천은 네. 둘 다 좋긴 하지만 중앙 쪽 젖히는 것을 좀 더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 갑자기 기세로 두는데요. 네, 갑자기 상변 위험하지 않다. 네. 기세로는 중앙 젖히고 싶은데 상변 쪽 두면 뭔가 흐름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 상변 사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감각적으로 이게 뭐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중앙을 둘 텐데 상변을 두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원성진 구단이 계속 시간을 확인해 봤거든요. 네. 상변이 매력이 없어야 네.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중앙을 둘 텐데 상변도 워낙 매력적인 곳이라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백이 먼저 둔다고 해서 뭐 굉장히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백이 먼저 둬서 너무 아프다, 네. 괴롭다 하면 그것도 중앙을 둘 텐데 먼저 둬도 심하게 공격 당하려나?
아, 냉정한 판단인가요? 저도 실전에서 선택한다면 저 네. 자리를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둔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구실에서 친한 기사들끼리 연습 바둑을 둔다면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중앙부터 젖히고 보겠지만 네. 좀 승부를 하는 바둑에서는 그래도 상변 쪽이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네. 되긴 합니다. 네, 이게 팩의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상변 모양은 흙의 모양이 워낙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좌변을 계속해서 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베개 숙제예요. 중앙에서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두 수 정도는 네. 백도 여기 이 두 점머리 맞는 곳을 남겨놓고 어딘가 두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정도는 거의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선택할 것이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는 뭐 선수죠. 네, 베개 걸리고요. 네. 백 입장에서는 일단 한 칸 이 부분을 둘 때 공격 방향이 흙이 그 다음에 흙한테 나오라고 하면은 여기 날일자 부분을 두면서 눌러가면서 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곳 상대의 급수,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 어깨 짚는 자리를 막고 한 칸 뛸 때 다섯, 둬서 하변일 때는 아직 진행을 안 시켜놓고 있지 벽이 있다고 상대의 급수로 갔어요. 이거는 그래프가. 이거는 그래프가 이제 네.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이건 도저히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다. 승부를 본 거예요. 흑도 이 행마는 거의 참아줄 수 없는 행마거든요. 그러면요? 흑도 젖혀야 돼요, 여기를. 네. 젖히고, 두고, 이런데 이제 붙이고 끊어서, 둘, 여기 이제 붙이는 거 노리면서 단수 치고 2단 젖히는 거 보면서. 아, 근데 이게 네. 흑 입장에서 글쎄요. 지금 김석 구단이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흑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순을 밟아서 타개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백이 눈에 보이는 약점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찌르고 들어가서 수를 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흑 입장에서 쉽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약속은 지켰는데 너무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를 끊어가면서부터는 네. 너무 좀 약속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둘, 그것까진 너무 심하다. 하지만 흑 입장에선 이거 백이 한 칸 뛰고 여기 나가는 자세. 네.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기 둬서 이렇게 나가는 자세인데, 이거 완전히 돌파가 됐는데요. 그렇죠. 흑이 뭐 네. 전혀 뭐 걱정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갑자기 원성진 구단도 네. 그래 나도 한번 재미로 둬보자. 30초. 하나,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셋, 그냥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 지나면 이 창고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수상전이에요. 자, 이거 착점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거의 안 나올 것 같지만 한번 재미로 보여드렸고 역시 당연히 네. 무난하게 두텁게 나왔습니다. 뭐 AI 그래프는 지금의 행마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안 좋게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세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저 인공지능 그래프 없어도 백이 뭔가 보시면은 바둑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모양도 꽤 중요한데 여기의 모양 이상합니다.
흑의 상변 자세 깔끔해요. 중앙 쪽 백의 이 그물망을 이렇게 나오는 자세. 네. 누가 봐도 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과연 김지석 구단 자변 쪽을 계속 노리면서 둬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바둑을 좀 엮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벌써 좀 공격권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첫 번째 여기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모양 안 좋게 차단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맨 처음에 네. 여기 이은 걸로 그때 그냥 아예 10초. 하나, 승부로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5, 6, 7, 8, 9. 지금 백이 이 자리 둔 거는 더 이상 공격이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쫓기는 와중에 흑이 이런 부분을 오히려 나의 돌을 끈차고 압박하고 돌이 오면 내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붙이면서 모양을 좋게 가져간 거고 받아주면 자체로 득입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받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정도를 교환해놓고 어차피 백이 먼저 주더라도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환을 해놓고 뭐 여기 한 칸 정도 띄어서 네. 모양을 줄여간다라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상변 쪽 진행을 여기까지 이 단수와 날일자까지 선수해놓고 상변을 받지 않고 아예 그냥 이 부분을 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변 쪽이 사활 때문에 이수가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수가 선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아무런 맛이 없는데 이곳에 돌이 없으면은 뭔가 좀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는 교환을 해놓고 딱 여길 지켜라. 하지만 흑도 상변이 정확히 뭐 여기 호구가 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첫 번째 의문에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가 난다라는 수익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 여기는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백이 한 칸 띄고 흑이 한 칸 띄었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 곳을 지금 두는 거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30초. 아직도 AI는 확실히 바둑이 좋기 때문에 빨리 여기 부분을 지켜서 집을 확실히 이제 완벽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길 지킬 생각이었으면 이 부분을 두지 않고 그냥 지켰을 거고 보통이라면 이 자리를 뒀다라는 거는 이 자리 자체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늘어서 안정을 취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백은 진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상변 쪽 사활은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이렇게 서로 편하게 두는 게 있어요. 지금 네. 김석 구단의 생각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늘어서 역끝내기로 큰 자리를 뒀다. 그리고 흑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네. 뜻이긴 한데 이거는 흑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경 쓰이던 부분이 이 자리가 혹시 선수가 되면 뭐가 있지 않을까인데 하나, 그 걱정은 없어졌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김지석 구단은 차이가 그렇게까지 아직은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네. 끝내기로 한 땀 한 땀 따라가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지금 흙이 중앙이 두터워지면 네. 이 부분에 세력이 셋,
봤던 곳, 여기에 모양 전부 다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끝내기를 하고 있고, 여기를 끊어서 잡을 때 단수, 따낼 때 늘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두텁고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흑에게 계속 우변 쪽 아까 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네. 배기 우변을 두는 건 어떤가요? 배기 우변을 둬도 당장은 그렇게 뭐 큰 수가 있지는 않아요. 네. 아까 상황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더 이상의 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뭐 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면 모를까 그런 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변은 그냥 언제든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의 어떻게 보면은 바둑이 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더 심하게 뭔가 바로 뭐 승부로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길 들고 뭐 끝내기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제가 만약 이렇게 두고 그냥 몇 수 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순으로 한번 모양을 만들고 개가를 해드리면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진행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실전에서 나올 수도 있는 약간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이에요. 이런 진행으로 봤을 때 100의 이 좌상기집은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거든요. 10, 17, 18, 19, 20, 22, 24, 26, 28, 30, 36, 38, 40, 45, 47 정도가 확정가입니다. 흑은 5, 10, 14, 16, 18, 20, 29, 30, 36, 38, 40, 44, 46, 48, 쉬운 5. 의외로 미세하잖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만큼 그 차이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좁혀질 곳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변화의 여지가 별로 막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둔 이 방향 같은 경우도 한눈에 봐도 이거는 집으로만 본다면은 여기 젖혀 있는 것보다 득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지석 구단도 개가를 뭐 훨씬 저보다 빠르게 하겠죠. 아, 이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너무 그냥 무난하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변 쪽 여기를 벽을 만들면서 약간이라도 계속해서 중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8, 9. 흑도 지금의 위치가 이런 데를 둬서 여기 약점. 당장은 이 끊어가는 것이 안 되긴 하는데 손을 빼면 입구자를 둬서 여길 두면 끊고 차단이 있고 입구자를 둬서 받으면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 부분을 받는다면 그때 치받는 수에 대해서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 진행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 7, 8. 이거는 흑이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프가 또 크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말한 타이밍은 자아기 쪽이 네. 이게 의외로 백이 먼저 둬도 무조건 다 잡히진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 돌이거든요, 자아기가. 네. 여기가, 중앙은요? 네, 중앙 여기가 일단 너무 큰 자리라서 그냥 받아두네요. 우세를 의식한 순가요? 네, 좀 그런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원성진 구단이 바둑이 만만치 않다라면은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바둑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괜한 변화보다는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살고 이 부분은 그냥 지키고 이 돌만 위험해지지 않는다면 무난히 꼴이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의 이 단수 친수는 이 두 점에 대한 값어치를 조금 떨어뜨리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둬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점을 아. 버리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역할을 다 했죠. 네. 둘, 셋, 그래도 흙은 뭐 일단 지금 워낙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야 합니다. 네. 여덟, 아홉, 어머, 깜짝 놀란 게 저는 뭐 너무 당연하게 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군지는 오히려 여기로 있고 이게 더 확률이 높네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완전 요석 같은 네, 돌인데. 완전 요석 같아서 뭐 너무 당연히 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딱 컴퓨터를 봤는데 네. 이 아래로 있는 게 더 확률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저런 돌은 잡히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그 인군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가 네. 뭐 지금 이미 좀 값어치가 떨어져서 굳이 셋, 막 노리면서 둬야 할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나 봐요. 이거는 좀 많이 놀랍네요. 여덟, 아홉, 제 기준에서는 원성리 구단이 지극히 정수로만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석을 살렸고 중앙 쪽도 단수 쳐서 잡으면 여길 단수 쳐서 여기가 나중에 옥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네. 빈 삼각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집을 가져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김지석 구단은 이 두 점의 값어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돌이기 때문에 아마도 착점 자체가 오히려 여길 치받고 이런 걸 붙여볼 거예요. 네. 넘어간다면 갑자기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정리. 흙은 그렇게는 못 두죠. 당연히 여기를 살려야 됩니다. 이 자리를 둘 때 흙도 무조건 이렇게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섯, 늘고 이 부분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아홉, 그래서 지금 우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교환을 해놓고 지키고 흙이 넘어가고 백이 선수로 지키고 다른 곳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전히 백이 좀 바쁜 상황이고요. 보통이라면 이 하변 쪽 이런 데 끊기면은 워낙 돌이 엷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돌인데 네. 지금은 그건 좀 여유라고 생각이 되고 젖혀 있고 끊으면 늘어서 맛이 나쁘던 말던 일단 버티고 살면 여기 쪽 이제 30초. 움직여서 이 두 점에 같이 떨어뜨리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 구단이 워낙 그 힘이 좋기로 해서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 끝내기 미세한 약간 불리한 그 끝내기 상황에서 역전시키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네. 과연 지금 인공지능 기준 약 반면 10집의 차이 기사들 기준에서도 역전이 잘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면 10집의 차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지석 구단 바둑을 보면은 한 집 반, 두 집 반 정도 불리해 보이는 바둑을 진짜 잘 역전하거든요. 네. 왠지 김지석 구단 기풍에는 좀 잘 안 떠오르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일단 김지석 구단 하면 네. 딱 그냥 첫 번째 이미지가 워낙 그 전투력이 강하고 네. 공격력이 세고 상대의 돌을 뭐 공격해서 잡으러 가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해설자인 저의 이미지는 언제부턴가 김석 구단은 정말 뭐 90년대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생각하게 할 만큼 끝내기 승부를 즐겨하는. 네. 근데 지금 중앙 지킨 거는 너무 좀 여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중앙 지켰을 때 순간적으로 열지까지 네. 벌어진 건 중앙 지킨 게 그만큼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흙이 어떤 수순을 밟아갔을 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수순을 밟으러 갔을 때 져 있다고 생각한 쪽이 네. 무리하다가 더 벌어지는 집의 균형이긴 한데 글쎄요. 그래도 중앙 지키는 건 좀 30초. 하나, 둘, 아직까지는 셋, 무난하게 두면서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차이로 보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를 두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흙은 여기 빨리 둬서 이거 잡고 다른 데 네. 이제 끝내기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변 네. 쪽 모양이 제가 아까 전에 백이 먼저 뒀을 때 이 한 점을 그냥 버리는 거는 말도 네. 안 되고 흙이 살리고 백이 하나, 지키고 네. 흙이 후수로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백이 선수로 해놓고 다른 데를 둘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을 흙이 아까처럼 끊는 건 안 되나요? 두 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아 그냥 이제 늘어서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네. 거죠. 이거는 좀 찝찝하긴 해도 이것도 저는 이거는 찝찝하긴 해도 성공을 하네요. 제가 찝찝하다라는 거는 여기가 찝을 때 있게 되면 끊어서 걸리는데 네. 이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백이 붙이고 그냥 끊는 건 단수 치고 나가면은 끊어도 따내면 아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은 뭔가 찝찝한데 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아두면 크지 않나요?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말 그대로 찝찝할 뿐이지 네. 거기서 끝나거든요. 이거 뭐 여기 치바다도 그냥 이 부분을 지켜버리면은 공간이 워낙 작으니까. 커 보이는데요. 이거는 너무 크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둘 수밖에 네. 없는 건가요? 어디서 판을 역전을 시켜야죠. 삼십 초. 하나, 너무 집이 커 보여서 셋,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성리 구단도 약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거 뭐 너무 눈에 들어오는 자리인데 지금 다른 데를 뒀잖아요. 네. 이 자변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부분을 둬도 위로 젖히고 단수치고 살 수 있어요. 이수 하나로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라는 게 여길 두고 이 자리를 두고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면은 셋, 넷, 거의 100%라고 봐야겠네요. 워낙 약점이 심해서 일곱, 99%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자변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걸 잡으면 직계산이 도저히 백이 맞출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여길 끊어서 단수를 칠 때 이 부분을 단수를 쳐서 이런 패에 대해서 네.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성리 구단의 생각은 이게 보시면은 여기 약점이 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끊기는 게 있고 여기도 끊기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나 끊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변화의 여지를 좀 없애두고 싶죠. 아홉. 신경 쓰이는 게 그쪽이었어요? 우변은 그냥 여기로만 막혀져 있어도 이 정도로만 진행돼 있어도 네. 괜찮다. 여기를 끊어서 잡으면 이 부분에 이게 그렇게 아픈가요? 끝내기 당하는 게. 30초. 하나,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저는 여기를 안 두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여기를 끊어서 잡았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변 쪽과 자아기 쪽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자기 쪽이 좀 더 신경 쓰여서 자기를 둔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원성진 구단이 지킨 위치는 약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변 2점 너무 커 보이는데. 네. 그런데 바로 안 잡을 거라면 이 교환 손해 없나요? 손해는 없어요. 네. 워낙 이 지키는 자세가 뭐 두텁고 크기 때문에 네. 큰 손해는 아닙니다. 6, 7, 8, 9. 많이 편하던 원성진 구단이 좀 뭔가 그 정리하는 길을 살짝 잘못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성진 구단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들여다보는 게 어느 정도 듣기 때문에 여길 끊고 나가면은 공격이 될 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도저히 이수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는 게 어느 정도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이 가능할 거다. 근데 그게 만약에 공격이 잘 안 되는 순간에는 이것조차도 괜히 끊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곳곳에 현찰은 다 놓친 셈이 돼요. 맞습니다. 여기를 잡을 수도 있었고 네. 이곳을 끊어 잡는 게 이 자리보다는 크고 어딜 둬도 이곳보다는 지금 집으로 큰데 가장 작은 자리를 두고 지금 백도를 노려가고 있거든요. 약간 묘해지는데요, 흐름이. 이게 공격이 되나요? 여기 둘 때. 이곳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을 들여다보고 딱 지켜버리면은 너무 깔끔한데요. 우측으로도 뭐가 없고요. 팩이 이 상변 쪽의 돌이 워낙 깔끔하게 살아있어서 네. 여기로 나오는 건 있겠지만 그냥 하변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둑이 원성진 구단이 좀 편하다고는 하지만 네. 좀 냉정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바둑이 순식간에 미세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둑이 원성진 구단이 좀 정리하는 길을 좀 잘못 들어가면서 뭔가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마무리가 승부를 가르겠습니다.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6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바둑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6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용산 대국 현장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자, 두 선수 모두 초읽기 3번씩 남겨두고 있고요. 좀 더 진행이 됐나요? 네, 지금 원성진 구단이 이곳을 끊고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뭔가 수를 노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 이곳을 끼워 있는 수를 선수로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흑의 경우는 뭐 더 이상 뭐 백돌들이 온 상황에서 뭐 네. 백을 노리기는 어렵고 이 자리를 밀고 이런 정도로 처리하고 백도 좀 타이밍 봐서 여기를 지금 빨리 진행을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수순을 백이 특히 이 자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여기를 딱 지켜버리는 순간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걸 둘 때 백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그냥요. 지금 원성진 구단 워낙 좋은 자리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 지금 미는 거를 두지 않고 이야 그러자 지금 그래프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밀었어야 된다. 네. 아무리 이 부분을 좀 당하더라도 여기를 밀어놔야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 백이 막아가면 대체 하변에서 흙이 먼저 여기 끄는 것도 이곳 끄는 것도 득본 게 뭐가 있느냐. 30초. 하나, 바둑이 한눈에, 네. 묘해지고 있어요. 넷, 다섯. 자, 중앙 폭이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밀어놓을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원성진 구단이 지금 확실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네.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뒀을 때는 끊어서 백도를 노릴 수 있겠지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못 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너무 작은 자리를 뒀는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에 그 계산을 시간이 없는 와중에서 확신을 못 갖고 일단 지킨 겁니다. 아직도 뭐 AI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흙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대국자의 심리는 그럴까요?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가 익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래프가 돼버렸고 네. 야, 이 바둑이 저는 사실 여길 뒀을 때 자하기를 끊어잡던 이걸 두던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줄 때부터 약간 수상하더니 여길 끊는 거 점점 수상해지는 길로 가더니 네. 심지어는 이제 반집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5대 5입니다. 일곱, 여덟. 이 바둑을 열심히 개가를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반면 열집 어디 갔죠? 그 반면 열집도 뭔가 좀 흙이 좀 편안하게 뒀을 때 열집이고 좀 더 이득 보려고 하면 더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바둑인데 네. 원성진 구단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일단 뭐 흙이 선수되는 곳을 뒀고 백은 지켜야 하고 결국 이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디가 큰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우변 안 큰가요? 우변이요. 네. 우변 이런데도 큰 자리예요. 여기가 큰지 뭐 상변 끊어서 잡는 게 큰지 네. 순간 너무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손을 빼서 어딜 뒀나 했더니 지나가는 길에 지금 선수 자리를 하나 뒀습니다. 혹은 여기서 뭐 안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하고요. 개가를 한번 좀 해봐야겠네요.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이 돌을 이제 집계산을 할 때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이 부분은 결국 넷, 다섯. 집의 균형이 이렇게 이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개가를 하면 편합니다. 이러고 이제 밀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편하고 결국 흙이 마지막 선수를 잡아서 이 자리를 그냥 끊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편해요. 이렇게 놓고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10, 12, 14, 16, 18, 20, 30, 37, 39, 40, 46, 48, 쉬운 셋, 둘, 셋, 넷, 쉬운 넷, 쉬운 다섯, 쉬운 여섯, 쉬운 일곱, 쉬운 여덟, 쉬운 아홉, 예순, 예순 여섯, 예순 여덟. 여기는 여섯, 아홉, 열, 스물, 스물일곱,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쉬운 다섯, 쉬운 여섯, 쉬운 일곱, 쉬운 여덟, 쉬운 여덟. 제가 흑질 몇 줄이라 했죠? 예순 셋? 예순 그새 까먹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58. 68 39? 아니었나요? 여기가 아까 39, 40, 40에서 만약 쉬운, 쉬운셋, 쉬운넷, 쉬운다섯, 쉬운여섯,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 68, 네. 쉬운 여덟, 아홉, 반면 9집. 왜 차이가 근데 반면 9집이라고 해도 네. 지금 뭐 반집 승부인데 제가 마지막에 흑이 이제 큰 자리를 두고 딱 마무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거 없다면, 저 그래프 없다면 미세에도 흑이 이기는 승부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저보다는 인공지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저의 계산상으로는 이제 아직도 아직도 흑이 네. 30초. 하나, 아주 조금이라도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5, 6, 7, 8, 9. 그러니까 지금 제 개가가 반면 9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산기를 일단 이런 모양은 이렇게 놓고 보통 개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흑이 이곳을 두고 백이 단수 치고 여기만 이어도 백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3집이 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반집 승부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프 없으면 그래도 흑이 반집이나 한 집반 유리하다고 해설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백쪽인데요. 저보다 잘 두는 훨씬 센 존재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수는 안 가르쳐 주면서 아니야 네. 라고 하니까 7, 8, 9. 마지막에 목적지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야, 이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끝내기를 임군정이 좀 보고 있어요. 어떤 거요? 둘, 그냥 집으로 두면은 5, 6. 제가 아까 전에 네. 계산했었던 모양으로 두면 흑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원성진 선수도 손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지금 네. 여기를 끊어가는 게 지금 엄청 찝찝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곳을 끊어서 네. 아래쪽으로 받으면 나중에 이 부분 끊기는 거가 생긴 것만큼 이득이고 이걸 끊을 때 그게 싫어서 중앙 쪽으로 받아버리면은 여기를 하나, 둬서 둘, 셋, 넘어가서 넷, 다섯, 이어서 여섯, 패. 음, 여덟, 아홉. 아, 지금 원성리 구단도 잊지를 못했어요. 네, 이 수는 뭐냐면은 이럴까 말까 하다가 네. 이게 지금 끊으면은 수익기가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로 넣은 겁니다. 거기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럼 부분적으로는 지금 늘어둔 게 잘 받은 건가요? 30초. 그렇게 하나, 셋, 봐야죠. 넷, 다섯. 여기서도 백이 꼭 둬야 되는 위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꼭 둬야 되는 위치는 이 자리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개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30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는데 흑이 먼저 두면 이곳을 두는 곳이 너무 좋다. 여섯, 끊으면 한 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길 막아서 막는 것 자체가 이제 늘어주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지켜냈고 네. 흑이 다른 부분을 둔 다음에 여기 막는 끝내기가 크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흙이 그러면 어디 끝내기를 지금 좀 해야 하는지.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있긴 한데 흙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두면 셋, 옆으로 붙이는 수가 애매해집니다. 여섯,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붙여서 여덟, 아홉,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길 끊어서 뒤로 받아주면 자체로 원래 102집짜리가 네. 오히려 이거는 흙 두 집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선수가 되면은 이 붙이는 아. 수를 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경계선을 좀 봐야겠네요.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지금 여기가 중앙만 놓고 보면은 흙이 이수를 선수하고 이 붙이는 수를 둔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김지석 구단이 다른 부분을 뒀다라면 이게 그냥 성립돼서 하나, 흙 승리로 봐야 되는데 네. 여길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섯, 이거가 여섯, 또 뭐가 있어요? 여기를 선수해서 아홉, 다시 이 부분을 치받고 넘어가자고 하는 패가 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다른 데를 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막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의 맛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을 둘 시간이 없을 거다. 그래프가 한 집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벌어졌네요. 30초. 하나, 둘, 셋,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넷, 다섯, 무조건 저걸 믿을 만한 것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흙이 실전에서 둘 수 있는 수. 마지막. 하나, 결국은 이걸 하고 셋,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섯, 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홉, 지금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네요. 네. 백이 저는 여기를 잇고 흙이 지키고 막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끊어서 네. 아까 전에 그 수를 남겨놓고 30초. 여기를 꼭 왜 이어서 지키냐? 여길 넷, 다섯, 여섯, 일곱, 찝어서 지켜라 이렇게 나가면 패. 이 부분을 지키면 막아서 돌이 이렇게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여기가 돌이 없는 상황에서 백한테 두라고 후수로 가장 크게 지키시오 하면은 네. 여기가 정답인데 여길 뒀는데 이 자리를 둬서 이렇게 막은 거니까 이건 백이 잘 됐다. 지금 김지석 구단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여길 뒀다라는 건 막을 때 단수 치고 네. 이걸 해놓고 둘지 안 해놓고 둘지 모르겠지만 찝는 수가 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승리 구단님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백이 이 부분으로 둘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찌르고 끊어서 석점을 잡으면서 처리가 됩니다. 백이 오히려 득본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흙이 네. 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미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올 뿐이지 네. 뒤로 해서 이렇게 막아낸다고 하면은 약간 깨지긴 했지만 이 석점을 잡았거든요. 출혈이 좀 큰데요. 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거의 네. 뭐 승부가 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둑이 미세해지더니 거기서 지금 너무 미세해지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둘려다가 착각 조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전에 계산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찝찝함을 느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100이 이어서 둔다면 단수를 쳐서 이곳을 둘 때 여길 둬서 있는 것과 여기 부분을 맛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 마우스보다 김석 구단의 손이 빨랐네요. 여기를 딱 둬서 네. 이렇게 둘 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지켜버리면 문제될 게 아, 없습니다. 다 해결되네요. 네. 여기를 제가 이곳이라고 했는데 그냥 있는 게 더 훨씬 깔끔하네요. 이어도 어차피 여기는 못 살립니다. 네, 당연히 준다면 이어서 두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프가 완전히 100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다. 중앙을 조금 지울 수는 있지만 이 석점의 출혈이 컸으며 우변의 수는 없지만 막는 것 자체가 네. 나중에 보면은 집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흙집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확실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런 바둑도 그리고 이 인류 선수들이 두더라도 한번 흔들리고 좀 뭔가 꼬이다 보니까 역전이 나올 수도 있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난하게 남길 줄 알았는데요. 저는 진짜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두고 딱 둬서 잡을 찬스가 있었을 타이밍 그 네. 타이밍에는 잡아도 끝난 것 같고 여기를 끊어서 잡아도 끝난 것 같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한 몇 곳을 두고 약간 좀 미지의 곳을 찾아서 갔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 부분이 깔끔하게 막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무슨 좀 맛이 숨어 있는지 두 네. 선수가 한 수 한 수 두면서 수익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은 조금 찝찝해 보이는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확실히 덤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 개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을 이 자리와 여기 따내는 거 아까 계속 이제 모양상으로 이렇게 봤을 뿐이지 백한테 끝내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이어서 끝내기 하는 게 득이거든요. 좌상기 쪽은 끊어서 잡는 것과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 끝내기만 남아있다면 이렇게 두는 게 득이지만 계속 이 부분은 개가를 할 때 백이 있는 가치랑 흙이 끊어 잡는 가치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집계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을 따내고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 자리를 두면은 한 뭐 반면 세 집 정도에서 흙기 두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둬도 여길 두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집으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뭐 반집 승부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의 승리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제 뭐 남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성진 선수 입장에선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바둑은 네. 그러니까 실력이 좀 약간 제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끝났다 둘, 상황이면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네. 다섯, 저보다도 더 심하게 이거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결국 역전까지 온 거거든요. 이거는 백이 여기만 보고 좌변만 보고 이렇게 뒀다가는 있고 찌를 때 이 부분을 붙여서 차단할 때 여기 단수 치고 있는 수 단수가 선수면 이 부분 밀어서 사고가 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둬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흑은 이 바둑에서 좀 변화라는 걸 만들어 보려면 네. 여기를 두고 이거는 변화가 이제 아예 없는 것 같고 여길 무조건 따내고 여길 젖힐 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2패 백도 막상 초읽기 상황에서 확신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이으면 그대로 두 집 득보거든요. 네. 그러면 또 반집 승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백이 뒤로 물러나도 백이 이기는 걸로 계산은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또 확신이 과연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유일하게 이 바둑에서 네. 마지막으로 변화라는 게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치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변화가 일어날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백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물론 저 자상히 따내는 수 자체가 일단 6집짜리 끝내기에 나중에 이곳을 두고 이 자리를 젖혀서 하나 더 밀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7집 정도로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한데 제가 깔끔하게 느낄 거랑 같은 경우는 여길 젖혔을 때 일단 당장은 뭐 뭔가 이 패강 공작도 안 해놔서 이거 막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딱 진행시키고 네. 여기 이어서 두면은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이 장면에서 마지막 하나, 정말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그래도 승부로 두는 수순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끊어서 잡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위치를 두는 거였어요. 여기. 이 끊어 잡기 전에. 이게 뭐냐면 네. 딴에서 두면 끊어서 잡은 다음에 이 자리를 노리는 거고 여길 둘 때 백이 이어서 아예 이 한 점을 이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으로는 손해인데 집으로는 약간 손해인데 팩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놓고 이거를 막아서 돌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네. 끝내기 자체로만 보면 실수인지 의문이지만 변화의 여지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마지막 변수로 노릴 수 있었던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 중앙 약간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사이에 백은 여기에 석점을 잡고 이 자리를 막은 수 때문에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게 바둑이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서 아까의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아까 다섯. 여기가 이렇게까지 집이 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던 모양이었거든요. 정말 사방을 다 막아야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흑은 일단
어찌 되더라도 여기라도 이 미는 수순이 네. 왔었어야 돼. 여기를 딱 막히고 나서는 집이 워낙 커져갖고 그때부터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래서 뭐 마지막 패착으로 보면은 끝내기 수순이 되겠지만 네. 저는 승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밀었어야 된다. 음,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수를 왜 뒀을까가 네. 해설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지석 구단의 후반이 네. 진짜 세요. 물론 원성진 구단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김지석 구단의 후반은 지금 실수가 거의 뭐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순의 디테일이나 뭐 어디 부분에 찔러 들어가는 거 대단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김지석의 재발견인데요. 워낙 이 수일기나 전투가 좀 먼저 떠오르는 선수라서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원성진 선수는 마지막 줄기, 김지석 선수는 아까 그대로 이 3회를 지키고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프가 거의 다 채워졌어요. 네, 지금 뭐 차이가 네. 뭐 엄청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변화의 여지가 아예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 드림팀이 처음으로 좀 균형을 깨면서 앞서 가겠습니다. 김수석 구단이 그 신진서 구단하고의 대국도 네. 끝내기 정말 누가 이겨도 알 수 없는 대국에서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대국 같은 경우도 반집 승부에서 네. 지금 처리를 잘 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후반 들어서 참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덟, 아홉. 착점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두는데 네. 실수가 없어요. 김지석 구단도 그 특유의 착점 동작이 있죠. 네. 잘 안 당해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김지석 구단의 착점을 딱 보면 아 이거 뭔가 실수다 내가 기회인가 싶은데 좋은 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조일류 선수들은 다 각자만의 좀 그런 손맵시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당황한 듯이 착점을 하고 손이 바로 돌아오질 않아요. 네. 다 연기자예요. 네. 지금 백이 고민할 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따내는 것과 이 네. 부분 두 개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모양적으로는 이곳의 호구가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5집 정도가 이제 확실한 곳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뭔가 한 4집 후반 여기는 5집 그 네.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이제 원성진 구단은 어떻게 이 바둑을 좀 역전을 당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이 어디서 만들어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저는 김지석 구단이 이 부분을 좀 너무 모양 안 좋게 이제 네. 딱 차단하고 그 이후의 진행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실수였고 흑이 두기가 워낙 편한 바둑이어서 원성진 구단의 완승으로 끝이 나는구나 였는데 이 바둑이 또 마지막은 네.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리 워낙 거의 다둔 상황이라서 네. 변화의 여지가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원성진 선수의 지금 수순도 역시 역전을 위한 수순은 아니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나마 이제 좀 차이를 좁힌다라고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단수 친 거는 이거 먼저 해놓고 단수를 치는 게 좀 더 이제 좋은 수순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먼저 해놓고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서 두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를 단수 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있고 이 부분을 둘 때 이 자리를 따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 흑이 되따낼 수가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있고 둘 때 이렇게 둬버리면 네. 백이 한 집 더 득을 봅니다. 흑이 원래 정확한 수순은 이거 두고 끊고 둘 때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 부분을 젖혀서 백이 패가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패를 물러나면 최대 이제 한 집방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를 백이 안 한다고 보면. 네. 마지막 지금 같은 장면도 양쪽 어디를 하든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흑이 시간 연장책으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네. 끄는 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여기를 이제 패를 굴복시켰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져 있는데 한 집 손해니까.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해설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흑이 득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성진 구단은 지금 이 타이밍 이걸 둬서 이 자리를 두고 여기를 따내던지 단수 치던지 이런 형태의 이 부분을 주고 네. 뚫고 나오는 이거는 어떤가. 하지만
워낙 여기에 그 보태준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지우더라도 뒤에서 막아준다라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득이 없는 건가요? 네, 오히려 좀 흙이 손해를 보게 돼요. 네. 어쨌든 뭐 불리한 입장에선 계속 변화를 구해야겠죠. 네. 제가 볼 때 김지석 구단도 여기서 바로 착점이 안 나오는 게 네. 팩감을 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30초. 여기를 따내줘도 다 잡히는 건 이거 이쪽 팩감이 있거든요 지금. 상대를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물러나도 되지만 팩감을 써서 흙이 팩감이 지금 마땅히 안 보여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선수들이 대국전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제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대국에 시작하면 네. 시합을 하면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평소 버릇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겨 있어도 마지막 상대를 최대한 그 괴롭히려는 그 습관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둡니다. 여덟, 아홉. 차이가 더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그 바꿔치기, 흙이 변화를 구해가는 과정이 백이 조금 이득이다. 하지만 뭐 저희는 입장에서는 뭐 네. 조금 지나 많이 지나 똑같으니까 당연히 변화를 가져가려는 거고, 이 변화를 가져가는 길 와중에서 김지석 구단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또 집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너무 정확해요. 보면은. 자, 바꿔치기가 되긴 됐어요. 지금 뭐 여기를 따내고 이 부분 나가는 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뒤로 막아주면은 이거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백은 뭐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 그냥 단수를, 지금은 이 부분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를 굴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이으면 이곳을 따내고 이곳을 이으면 여길 따내고 하는 네. 것도 이게 훨씬 더 모양상 깔끔해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중앙이 너무 잘 막혔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기 구단이 끝까지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김지석 구단이 정말 마무리 수순은 제가 지금 컴퓨터에 찍어보는 거랑 뭐 다를 게 아예 없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붙여서 이 정도 이제 들어오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아마 막아서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끝내기가 몇 곳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미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뭐 디테일하게 끝내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한 승부면은 정말 마지막 반패까지도 팩감 하나하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끝내기를 할 텐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 뭐 생각을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기는 재밌는 모양이 이 부분을 이을 수가 없어요. 있게 되면은 끊어서 단수 이렇게 되면 있는 게 원래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 모양은 원래 이렇게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수가 이제 자충이어서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 눈이 침침한 건 아니죠, 지금. 하나, 둘, 셋, 있는 게 되긴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돌을 거둡니다. 흑 입장에서, 네. 원성이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바둑이요. 역시 거기로 가죠. 네. 2점 정말 컸거든요. 네, 그렇죠. 김석 구단이 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너무 그때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선이 구단이 이 수가 가장 역시 아쉬웠으면 이거 잡았어야 된다 하니까 아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김석 구단이 이거를 자신이 뭔가 좀 아쉬웠던 여기 네. 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두 선수의 복귀를 보면은 이제 제가 좀 흑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하는 부분들이 원성이 구단에 다 지금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백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림팀의 김지석 구단 또다시 승리를 거두는데요. 원성이 구단 비록 뭐 승패 관계없이라는 네. 말을 선수들이 하긴 하지만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대국을 지금 마지막에 실수들이 나오면서 역전당했기 때문에 네.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승점을 더하면서 드림팀 4대2로 앞서가게 됐고요. 바둑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2점만 잡아뒀더라면 여유가 있었죠.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네. 보통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좀 진 쪽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했을 때 이긴 쪽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좀 버틸 만한 수순이 있었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꺼내는데 네. 그냥 김지석 구단이 아예 그냥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네. 그건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김지석 구단은 자신이 바둑이 안 좋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에 이제 또 원성진 구단이 첫 번째 가장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쉬움 때문에 네. 연결되는 그 수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이상했으면 원성진 구단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나지막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갔던 길이 말이 안 되는 네. 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원성진 구단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도 참 좋은 한판 보여주겠다 싶었는데 급격히 흔들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중후반 거의 뭐 원성진 구단이 승리하지 않을까 할 때까지는 정말 원성진 구단의 수에서 뭐 이렇다 할 이야기 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에 네.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는데 원성진 구단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급격하게 흔들렸고 역시 김지석 구단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끝내기 부분이 정말 강점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두겠다고 한 약속도 어느 정도는 지켰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다시 대국 현장입니다. 오늘 대국을 치른 두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지석 구단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관 최강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극적인 역전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법을 부린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뭔가 한쪽으로 노선을 정해서 좀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수를 계속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리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두다 보니까 상대도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던 바둑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응원 모드로 돌입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또 세 판의 대국이 남아있는데 서봉수 선수와 이창호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같은 팀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 중에서 한 명을 응원한다면 어떤 선수를 좀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뭐 세 분 모두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명 고르자면 이제 박정환 선수가 요즘 신진서 선수한테 좀 많이 지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일은 좀 마음 편히 둬서 좀 좋은 결과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환 선수에게도 직접적으로 한마디를 들려주신다면 어떨까 싶거든요. 정환이랑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그 정도로 친하진 않기 때문에요. 이 기회에 한번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지요? 네. 네,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원성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뭐 사실 김지영 선수한테 지는 건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바둑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막 좀 이상하게 둬갖고 진 거라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선수 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인공지능 수법 버리고 두자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요, 판은 잘 찬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한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지긴 하는데 평소에도 오늘도 또 약간 좀 습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역전패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성진 구단도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응원 모드에 돌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 특별히 응원하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저희 팀 선수를 그래도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꼭 뭐 너무 승패보다는 그냥 좀 즐거운 마음으로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은현 선수, 유창혁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김지석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저는 신지현 선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근데 워낙 잘 두는 선수라 그냥 좋은 바둑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둑 전설들과 함께한 라이벌 대전 소감 한마디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먼저 김지석 구단의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랜드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좀 훌륭한 기사들과 한 팀이 되고 또 훌륭한 기사들과 또 두 판이나 대국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성진 구단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전다랜드 측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좀 두 판 굉장히 재밌게 뒀고 좀 홀가분하게 이제 관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추석인데 다 모두들 좀 그 안전운전, 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바둑 내일 또 바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현재 대국 현장은 치열한 대국 내용으로 열기가 가득한데요. 아직 라이벌 대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대국 현장에서 이유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벌어진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더 재밌는 대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뭐 가장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도 있고, 네. 뭐 사제 대결도 있고, 또 유창혁 구단과 또 서봉수 선수의 경기도 있고, 네. 모든 대국이 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나는 저 세 판 모두 다 재밌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이 관심이 간다. 또 생각들이 다르실 수도 있고 정말 어느 한 판 놓치기 힘든 그런 대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짚어주셨지만 유창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 또 조훈현, 이창호 사제 대결, 신박 대결까지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